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7일부터였죠.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 또 5호선 연장 노선 등 인천시는 큰 현안들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과연 국감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지 저희가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이 국감에서 짚어봐야 할 인천 이야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한동식 기후일보 편집국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정감사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뉴스에 묻혀서 잘 들리진 않지만 저희는 꼭 살펴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지역 현안과 활약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두 분의 평가부터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나는 국감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국감 2주차도 민생 실종될까? 김건희, 이재명 재탕, 삼탕 국감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기승전, 김여사, 이재명 또 나오는 국감 무용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 보면 언론이 보거나 국민이 보기에도 지금 국감이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들을 해소하기보다는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국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정쟁에 가려서 민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말씀해 주셨고 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허정식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열심히 하시는데요. 지역 현안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노력하는 부분도 많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현안, 이 민생보다도 이 국정 현안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휘말려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중요한 현안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지역 현안 위주로 좀 따갑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매립지 문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민선 8기 들어서 사실 진척이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더 걱정인데 국감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해법은 없는 건지 진전된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진전이 없는 것 왜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은 양측면이 있는데요.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민선 7기 때는 사자 합의 자체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동이 안 됐어요. 사자는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건데 그랬다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자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면서 3차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3차 공모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1, 2,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공모 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구청장들 보고 너네들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해 라고 하면 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할까요? 당연히 정치를 하는 구청장들이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공모 조건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50%를 받아오래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는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공모 조건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4차 공모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부와 인천시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3차 공모 실패했지만 3차 공모 실패하고 이제 4차 공모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제가 보기엔 4차 공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조건들을 내건다고 이 될 뿐이 아니고요. 이 지금 쓰레기 문제 이게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특히 인천시 어떻게 보면 사자협의를 만들어낸 게 유정복 시장이었습니다. 6기 때.
근데 유정복 시장도 그렇게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어떤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또 4차 이 공모에 이제 기대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고 일단 정확하게 이 정부와 인천시가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또 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힘을 모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 후보지 4차 공모 사실 3차 때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해서 방향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매립지는 인천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자의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 혼자서 아니면은 서구 지역의 국회의원이 난리를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공약을 했죠? 자기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실에다가 전담기구를 둔다 그랬어요.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국가를 전체 관할하는 대통령이 예.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환경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총리실에 예.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죠?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꼬가 트였다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공약 이행해라. 예. 그리고 전담기구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조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보고 응모하라 그러는데 내년이 선거인데 누가 미쳤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뭐냐면은 민간도 땅 소유주도 참여할 수 있는 응모 주체를 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도 아까 사전의 동의가 아니라 예. 공모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소각제만 앞으로는 대체 매립지에 버려야 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냐면 면적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면적을 더 축소해가지고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공모 조건을 요번에 4차 공모 때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예, 일부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각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말씀 중에 이제 주민 동의가 이제 사전이 아니라 사후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셨거든요. 예. 요거는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좀 예, 설명이 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 전에 예를 들어서 대체 매립지를 A 지역에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공모도 하기 전에 그 주민들의 동의를 50%를 받아오래요. 절반을. 예.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조건, 우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끝난 다음에 이 분들이 야 그러면 우리들 이런 거 원하고 도시철도 들어오기를 원하고 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그러면 사전보다도 사후에 뭐냐면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의 동의 절차를 사후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 국장님, 지금 이제 사무처장 말씀 중에 이제 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좀 종합해서 볼 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과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계속 이게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근데 뭐 약속을 일단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요. 총리실 산하 이 전담기구 설치된다고 해서 될 거냐?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 역할이요. 갈등 관리 업무였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이 부분은 이 총리실이 상위에 놓고 계속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도 일단 총리실에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전담기구가 없다 뿐이지 실제로 인천과 경기, 서울 그리고 환경부가 들어있지 사자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부 역할은 결국 조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여지껏 그런 역할도 못했고 결국은 그 서울, 경기에 끌려왔고 인천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총리실 그 전담기구 설치가 마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뭐 필요하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게 해결의 그 핵심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중요한 건 핵심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내는 그리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내고 이게 공약이 뭐 대통령 공약뿐 아니라 인천시장도 공약을 내걸었는데 뭐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뭐 5차 공모는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우리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사후 동의. 근데 좀 이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그 공모를 한다. 주민들은 모르고선 사전 사후에 이 동의를 받는다. 제가 볼 땐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사후 동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사후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먼저 어떤 인센티브를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동의를 받아내는 게 맞는 거지 주민들 동의를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전 시민들이 그걸 용납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혹시 뭐 보완 말씀 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시키려 그러면 기존의 환경부가 지금 여러 가지 공모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나왔던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그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환경부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어떤 시설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국토부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어디에서 국무조정을 해야 돼요?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을 컨트롤하라고 국무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서 국무조정실에 맡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조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의 갈등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총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 그러면 그 수단으로 총리실의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뭐 이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지금 해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저희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감 중에 이제 환노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자, 이 꼭 빼먹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 필요한데 어떤 점을 좀 보고 계세요? 지금은 말씀 계속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국감에서 대통령 공약 지켜라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수도권 매립지가 이미 2015년, 16년에 이게 폐쇄됐어야 할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2015년에 그 사자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연장이 됐고 수도권 매립지 3-109의 매립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게요. 그 직매립이 2026년부터 금지가 되면 이 반입량은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42년까지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동안 그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이게 309 나머지 106만 제곱미터를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10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래서 이번 그 환노위에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대통령 공약 지켜라 이거랑 그리고 또 사자 합의 이 전면 수정도 필요하다면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좀 같은 말씀 포함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방선거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점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환노위가 꼭 해결해야 할 당부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환노위 부분 얘기를 먼저 하면은 지금 우리 한동식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에 이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체크 포인트 지표가 뭐냐면 총리실의 전담기구를 만들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답을 끌어내는 게 이번 환노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모를 하게 되면은 공모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하면은 공모 마감이 내년 1월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은 이미 선거 분위기가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형태의 가닥을 잡는 그러한 일정 계획들을 짜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돼버리면 사실상은 영구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공모조건 개선을 통해서 총리실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초에 가닥을 잡는 형태로 로드맵을 짜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환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토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뭐 5호선 연장 문제도 있고, 지금 GTX 또 여러 가지 지금 KTX 진행 사업 예산도 있고, 지금 일단 주로 보신 핵심 요점들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상황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철도공사랑 이어서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예. 감사가 있었죠. 근데 특이한 부분은 별로 없었다. 우리 지역 관련돼서 그 GTX 우리 Y자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5호선 연장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인천 입장에서는 그 인천 5호선 연장 부분들 이 부분이 인천 안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잘 안 되고 있고 결국은 이 국토부에서 어떤 그 대광위에다가 이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분명히 국토부 장관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국감 국토부에 대한 국감도 여전히 그렇게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공교롭게도 그 국토위 위원장이 맹성규 의원 아닙니까? 네. 맹성규 의원이 인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철도나 도로망 관련된 현안들이 인천이 아마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성규 의원이 본인이 국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기 지역구 현안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천에 또 민주당 의원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네. 굵직한 뭐 GTX를 비롯해서 5호선 문제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을 국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되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5호선 문제가 저는 되게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이러한 이제 도시철도에 있어서의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정부 재정이죠. 이런 기차 등등을 관리하는 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대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대광이가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하다가 뭐냐면은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국토부 산하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여전히 용산이라든지 정치권의 입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검단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안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으로 노선이 꺾여가지고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대광의 독립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국토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의 영향을 받고 국토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저 위쪽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왜곡되고 그러면서 예산 낭비로 흐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광위의 독립성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대광위의 독립성 문제를 얘기를 해야죠. 그 비근한 사례가 기후동행카드, 아이패스, K패스 이것이 이제 무제한 전기 이용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 통합을 못해요. 이것을 업무하는 데가 대광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못하는 건가? 그거는 대광의 독립성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의 자기 재정이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으면 수도권의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러한 좀 민생 현안들을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국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주시하면서 좀 시간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슈토크 국감 인천과 관련된 이야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